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지난주에 제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셔서 시청률이 뭐 최고가 나왔다고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장수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죠? 세상에서 장수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뭔 줄 아세요? 뭐 여러분들 불로초다, 뭐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나이죠, 그죠?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나이 수가 가장 최장수 나이가 117세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1000년을 살았고, 그죠? 이랬던 얘기들이 있지만 이제 이 생식이 화식으로 바뀌면서 수명이 좀 짧아지고, 그러다가 이제 또 지금 이 근대화 사회가 오면서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100세 시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병이죠, 그죠? 아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 세포가, 그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얼마까지 살 수 있는가? 그거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세포가 이미 알려주고 있죠. 뭘 보면 되죠?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 거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그저 힘드신 이런 부분들이 얼굴에 많이 나타나 있으면은 그것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제가 그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방금 전에 그 방송했던 그 전문가 두 분, 뭐 이태호 전문가나 이대호 전문가님이나 나은 앵커님이나 이런 분들의 연령대가 제 작은 아들과 비슷한 연령대입니다. 그러면 제가 나이가 상당히 많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 1시간 방송을 위해서 우리나라 제일 끝 부산에서 서울까지 7시간 차를 타고 지금 오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비결은 찌그러져 있는 그 뭐 저도 아직까지 뭐 성공을 했다, 뭐 안 했다 이게 결론 짓기는 힘들잖아, 그죠? 항상 지금 성공해도 그죠?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성공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항상 미소, 밝은 얼굴로 이렇게 힘차게 오기 때문에 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그저 조금 힘들고 그렇다 하시더라도 거울 한번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은 복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들 화면을 통해 한번 보시고요.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코너에서는 이제 그 한 주 동안,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부분들은 대부분 수급, 그죠? 수급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부류가 있죠, 그죠? 뭐 여러분들이 그 지금 보통 종목 상담을 하거나 주식 초보자 분들께서 하시는 그 뭐 대형주 위주의 기관이나 외인이 사는 이런 수급이 아닌, 그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단기간에, 그죠? 30%가 나오고 뭐 50%가 나오고 그죠? 템버거가 나오고 이런 어떤 형태의 수급을 말하는데요.
흔히 이제 우리가 뭐 세력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세력주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코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종목들을 그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눌림목의 어떤 매수 자리를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그죠? 좀 더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데 빠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난주 월요일 날은 어떤 종목이 움직였냐면은 여러분들 그 박셀바이오가 움직였죠, 그죠? 박셀바이오가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월요일 날 그죠? 어떤 모습을 물론 이제 이 상한가를 칠 때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물론 어떤 재료냐면은 간암 치료와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 월요일 날 상을 치고도 지금 보면은 박셀바이오의 차트가 여러분들 보시면 눌림목의 어떤 형태가 죽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주식이라는 거는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는 것, 갈 자리에서 가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5일선에서 그죠? 죽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박셀바이오를 매수 자리가 이제 어디에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시겠지만은 물론 이제 밑에서 뭐 이미 지금 현재 뭐 더블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밑에서 수익 구조에 들어가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만약에 아직 수익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박셀바이오를 보셔야 되느냐면은 5일선 기준으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6만 원과 6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5일선을 깼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형태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뒷파동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데 바로 나오기에는 지금 약간은 좀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에 들어가 계신 분들께서는 그죠? 뭐 수익을 형성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수익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자금을 빼서 빨리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된다면은 뭐 약간의 손절도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다음 파동이 나오는가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부 다 월요일 날 움직였던 종목들이 다 재료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두 번째로 움직였던 종목이 뭐냐면은 우리 바이오입니다. 그죠?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7월 21일이죠. 그죠? 7월 21일 뭐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데 이 우리 바이오 같은 이런 패턴들을 잘 보시면은 짱대 양봉이 나오기 전, 그죠? 짱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그 이틀 전에 짧은 단봉을 보여주면서 이틀 동안 어떤 흐름을 갖췄냐면은 상당히 흐름이 그죠 가파르게 움직였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짧은 단봉에 있던 물량들을 소화시키면서 다음 날 똑같은 재료지만은 그 재료를 뿜으면서 어떤 모습을 갖춰줬냐면 긴 짱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요와 비슷한 모양의 어떤 패턴들이 뭐냐면은 지금 아주 IB 투자 같은 이런 경우도 아주 IB 투자 같은 경우도 투자사 그죠? 거기에서 어떤 파킨스 진단과 관련된 미국 FDA 뭐 승인 뭐 이런 어떤 부분들로 지금 이슈화돼서 치고 나왔지만은 이 우리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200일선을 돌파하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면 금요일 날 한번 어떤 모습을 갖춰줬냐면은 눌림의 어떤 형태를 갖춰줬는데 이 부분들도 또 월요일 날 한 번 더 눌릴지 바로 튀어나갈지 그죠?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전략 비슷한 유형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제가 일동제약은 여기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유통기한이 7월 20일이다. 그죠? 7월 20일에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재료 매매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죠? 이미 다 이렇게 펼쳐지고 까발리고 났을 때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이 주식시장에서는 재료를 안고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 재료 매매에 있어서는 항상 재료가 터지기 전에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현금화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모습을 갖추느냐면은 계속 뭡니까? 추가적인 흐름이 막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좀 낭패를 보지 않았으시면 하는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일동제약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아직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은 얘들이 또 아직 9월 승인을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의 어떤 보류가 있었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이 지금 저 자리에서 하한가를 만들었던 것, 그죠? 사실 저는 저 하한가 이미 알고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하한가까지 만든다라는 것은 좀 너무 좀 그죠? 보유자분들한테 좀 잔인한 그런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것이 그죠? 또 하나의 그들이 매집을 통해서 그죠? 또 주가를 또 한 번에 또 9월 뭐 승인 뭐 이런 얘기를 만들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여기에 또 양지사 같은 경우도 그날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요. 이 양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한 개인이 그죠? 100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단시간에 10%의 수익 구조를 만든 종목이 있다, 그죠? 그게 신진 SM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해서 잘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 추세는 무너졌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전에 이미 상한가가 나오고 했는데 이 양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투자자가 그죠? 또 양지사에 이 양지사는 유통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 없는 유통 물량에 100억만 사도 50%의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죠?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양지사도 지금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들이 뭐냐면 무증입니다, 그죠? 무상증자. 역시 이 양지사도 무상증자를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뭐 권리락 하기 전까지 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챙겨 보시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식은 세력이 있어야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활용을 잘 하시면은 뭡니까? 그 세력보다 더 앞서서 그죠? 매수하고 세력보다 앞서서 매수할 수는 없지만 앞서서 그죠? 파동 길이를 보면서 매도하시게 되면은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월요일 날 좀 강했던 종목들이 또 보면은 한국 BNC 같은 경우인데. 이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치료제입니다, 그죠? 사실 이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이 한국 BNC 진원생명과학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지금 그 먹는 치료제와 관련돼 있어서 뭐 8월 승인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뭐 그 제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BNC 같은 경우는 사실 내재 가치를 이 바이오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대형주, 우량주를 매매하는 것과 달리 이 내재 가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바이오 종목들은 주식시장에는 미래 가치를 보면서 상장해주는 특례 상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 종목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실적을 논하고 이런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바이오라는 거는 100년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저 재수 좋아서 뭐 인류에게 그저 뭐 이 한 알만 먹어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약을 개발했다면 이거는 뭐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BNC라든지 이 진원생명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그는 재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떻느냐면은 명줄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차트들도 지금 보면은 완전히 죽은 차트가 아니고 그죠? 거기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꿈틀꿈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절대 여러분들 추천 종목이 아니고요. 수급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관찰을 하면서 그죠?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수급이 형성되어서 또 한 번의 파동이 진행될 때 어떻게 한다? 같이 치고 들어가는 전략을 펼쳐보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고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영창케미칼이죠, 그죠? 이 영창케미칼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은 신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신규 종목을 매매하실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신규 종목은 상장하는 첫날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이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지 오랫동안 4일, 5일 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상한가를 치고 막 연장 가는 그런 어떤 패턴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런 거는 뭐
100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고 여튼 이 신규 종목은 첫날 상한가가 나오고 그죠? 힘을 발휘한 그 다음 날까지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는 한 2, 3일 동안 하락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트레이딩 구조를 잡는 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영창 케미칼 같은 경우도 화요일 날 좀 움직였던 종목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움직여줬던 종목들이 뭐냐면은 2차 전지였죠. 그죠? 코스모 화학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 코스모 화학이나 금요일 날 움직였던 현대 로템이나 이런 종목들은 이 세력 수급이라기보다는 그죠? 오늘 이 마이크가 있죠. 잘못 돼 있어서 그죠? 조금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과 달리 상한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15%에서 20%만 되어도 엄청난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들은 물론 개인 수급이 할 수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 기관들도 외인들도 이렇게 한 번씩 만들어줄 때가 있거든요. 과거에 보면 뭐 후성이라든지 후성도 뭐 그때 움직일 때 보면은 뭐 그죠? 뭐 1조씩 막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도 보면은 로템 같은 경우도 거의 7천억 이상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 수급이 좋았다라는 부분인데 요 코스모 화학이나 현대로템이나 요런 어떤 수급들은 너무 여러분들께서 퍼센테이지를 상한가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눌림을 보면서 가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도 하나씩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치료제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 신풍제약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신풍제약은 코로나 때 그죠 상당히 뭡니까 힘을 발휘했던 종목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면 그냥 이유 없이 그죠? 이틀 동안 단기간에 뭐 20%, 30%의 어떤 수급을 형성을 했는데 사실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그죠? 한 번씩 지수가 상승하거나 그죠 어떤 테마들이 그 제약 바이오의 테마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움직여 준다라는 것은 여전히 어떠냐면은 끼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 끼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관심창에 이렇게 놔두시면은 한 번씩 움직일 때 여러분들께서 뭐 멀리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패턴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또 이제 그 석탄 관련한 에너지 쪽에서 GS 글로벌인데 그죠? 사실 이 GS 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들은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그죠? 러시아가 뭐 가스관을 잠가버린다, 뭐 그죠? 그럼 유럽이 이제 올겨울을 어떻게 나겠느냐? 그럼 이제 대체할 것이 뭐냐? 석탄이다. 이제 근데 이 석탄 GS 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이때 움직였다 하더라도 그때의 어떤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래서 당장 지금 들어가서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심창에 두시고 수급이 들어올 때 여러분들께서 치고 들어가면은 요즘은 기본 10%거든요. 치고 들을 때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5%에서 10% 수익은 그날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어떤 패턴이었냐면은 대성창투였죠, 그죠?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 보면은 얼마 전에 이 패턴이 딱 보면은 어떤 패턴이냐면은 삼부 토큰하고 참 비슷합니다. 삼부 토큰도 그날 상한가를 치고 시간에서 하한가를 치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거기서도 20, 30%를 더 가는 어떤 패턴이었는데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도 상한가 잔량을 200만 주, 몇만 주를 다 만들어 두고도 시간에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밀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떠냐면은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여러분들께서 이게 상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가 종목들이 이렇게 상따하는 이런 종목들은 또 선수들이 이런 패턴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따 종목이 팍 밀리면은 그죠? 시간에서 밀릴 때 좀 잡아주고 다음날 아무리 못해도 보합까지는 가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뭐였냐면은 대한가 그죠 이 그 콜드체인 관련해서 그죠 이 시장에서 지금 이 그 수요일까지도 어떤 시장이었냐면 다음날 목요일까지 그죠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이런 종목들이 그죠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너 이렇게 안 갔으니까 이번에는 너가 한번 가는 것은 어떨까? 그죠? 그는 맥락에서 순환 차원의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콜드 체인도 저온 유통 이 관련한 종목들도 이미 한번 다 했던 거 그죠? 모더나 관련한 종목들 했지만 또 대한가격이 나왔는데 이 대한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한가를 치고 이틀 눌림을 잡았습니다. 그죠?
이틀 눌림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그 상한가를 치고 난 눌림이 1, 2, 3 세 박자에는 가야 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박셀바이오처럼 지금 세 박자, 네 박자에서 가지는 않지만 5일선을 깨지 않는다. 그럼 대한과학도 지금 보면은 이틀 눌렸는데 지금 5일선에서 깨지 않고 가고 있다. 그러면 아침에 들고 나와서 음봉을 때리면은 이제 이거는 5일선을 깨지는 형태지만 거기서 5일선을 살려두고 계속 움직인다면은 또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그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가MD, 그죠? 교육주들이 그날 아침에 일찍 상한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 종목들도 뭐냐면 계속 지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지금은 방학이지만 그죠? 저렇게 고개를 들고 또 어느 한동안의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수급 관련한 종목들은 항상 관심창에 두시고 최근의 수급이죠. 그죠? 이 수급이라는 건 항상 변한단 말이에요. 이 수급이 영원한 건 없어요. 이 수급들이 지금 움직였다가 바로 나갈 수도 있고, 그죠? 또는 뭡니까? 좀 더 이끌고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시장의 어떤 환경, 재료,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영창 케미칼도 그 신규 종목이었지만 루넥 같은 경우도 이 신규 종목으로서 상당히 목요일 날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금요일 날은 평화산업이라든지 평화홀딩스라든지 수소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고요. 역시 밑에서 바닥에서 그저 올라오는 어떤 형태였고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주에 의해서 그저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움직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현대로템 같은 부분들도 좀 지속적인 5일선 기준 그죠? 거기에서 신고가를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막 날아가기보다는 항상 밑꼬리 전략을 살펴보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한 주 동안 움직였던 요 종목들을 관심청에 올려놨고 다음 주에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온라인을 통해서 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오늘 재밌는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좀 재밌는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고수익으로 가는 방법,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디에 매수를 하셔야 되고, 그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지금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 많이 하셨죠, 그죠? 나는 차트도 잘 보고, 그죠? 주식 경험도 많고, 주식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없고, 그죠?
근데 왜 나는 아직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을 달성하지 못했나, 그죠? 바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3 곱하기 3은 얼마예요? 9잖아, 그죠? 근데 어느 마을에 3 곱하기 3은 8이라고 계속 우기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3은 8이 아니고 3 곱하기 3은 9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치고받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고을의 원님이 저렇게 무지하게 싸우는 인간들을 불러오느라 이래가지고 왜 너희들이 싸우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 A라는 사람이, 그죠? 원님 3 곱하기 3은 8인데 이 사람이 자꾸 3 곱하기 3은 9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이 그래, 이 3 곱하기 3은 8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참 너 말이 옳다. 너는 얼른 집에 가거라.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 곱하기 3은 9라고 했는 사람한테는, 저놈한테는 곤장을 10대를 쳐라.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이제 곤장 10대를 맞고, 그죠? 이제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님, 3 곱하기 3은 9가 아닙니까? 근데 왜 저를 곤장을 10대를 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같이 어리석은 놈은 처음 봤다. 저 말도 안 되는 3 곱하기 3은 8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너가 너무나 어리석다. 아직 너는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너한테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는 데는, 이 주식은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돈이라는 거는 누가 주느냐 하면은 하늘이 준단 말이에요. 하늘이. 예. 하늘이 인간이, 그죠? 가질 수 있는, 몸에 손에 잡을 수 있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이 돈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높은 지위에 가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대통령이 되면 어때요? 한 나라의 세금 600조, 700조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늘이 인간에게 돈을 줄 때는 이렇게 깨달음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하늘은, 그죠? 인간의 깨달음하고 다릅니다. 어떻느냐? 인간은 뭘 잘못했을 때 용서라는 것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잘못을 저질렀는데 법정에 갔어. 그죠? 정말 판사님, 제가 그거를 모르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감형을 해주든지. 그렇지만 하늘이라는 거는, 그죠? 절대 용서라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너가 몰랐느냐? 왜 너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다 잃고 이렇게 하느냐? 냉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왜 논어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저 많이 쓰죠. 그죠? 이게 좀 그렇습니다. 핵제어천, 그죠? 뭡니까? 무소도야라. 이게 그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어디 가서 빌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늘에 죄를 짓는 게 뭐냐? 아까 저 깨달음도 될 것이고, 그죠? 인간과의 인간 사이에서 뭐 내가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든지, 그죠? 뭐 형제간에 뭐 의가 안 좋다든지, 그죠? 또는 뭡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밑에다가 그죠? 아유 뭐 3,000원 가지고 뭐 시장 가서 반찬이나 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막 안티글을 쓴다든지, 그죠? 아이고 뭐 너가 추천해 준 뭐 폭사 가더라 뭐 이렇게, 예. 이것도 다 하늘에 죄를 짓는 겁니다. 예. 그러나 저는 꽃은 어떻습니까? 숨어 있어도 향기가 나죠. 근데 또 그걸 아시는 분들은 방송이 너무 짧아요. 뭐 한 2시간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깨우쳐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이 돈에서, 그죠? 이 돈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돈이 단위가 그다음 뭡니까? 조, 그죠? 이 경은 거의 뭐 나라의 그 자금, 우리나라 자산이 뭐 5경이다, 7경이다, 그죠? 경. 나중에 뭐 무한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억이라는 이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마음이 딱 바로 섰을 때 3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그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왜 내가 이 차트도 잘 보고 모든 것에서 퍼펙트하고 완벽한데 예? 안 되는가는 내가 이 하늘에 죄를 짓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코너를 보면은요. 자, 주식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타이밍이라고 했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주식은. 예. 여러분들이 망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 뭐냐면은 이 타이밍을 못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을 어떻게 보면은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전. 그 삼국지에 보면은 관우가 오나라에 가서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우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비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유비가 아니 내 동생을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죽일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막 거품을 멀면서 그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막 달려갔잖아. 결국 뭡니까? 유비도 같이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이 심리전이라는 거는 감정 싸움이란 말이에요. 감정 싸움. 여러분들 자, 주식은 제가 항상 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중에서도. 오늘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주식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포지션을 잘못 취해가지고 아침에 망가졌다. 이러면은 살 시간도 아니야. 근데 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어떻게 되죠? 끝나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죠? 절대 뭡니까? 감정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죠? 이 시초가 매매 잘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 시장에서 이 시초가 매매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잘해도요. 돈방석이죠. 이 시초가 매매. 시초가 매매는 뭐냐? 아침 9시에서 9시 30분에 그죠?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강한 종목을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느냐? 그죠?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분류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종목 똑같은 패턴의 테마라도 이 종목의 과거에 이 종목은 어떤 끼가 있었고 이 종목은 어떤 끼가 있었고 상한가를 잘 쳤고 얘는 상한가를 못 치고 그죠? 물론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를 다 이렇게 뭐 완벽하게 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즘 기본이 10%, 잘 나가면 한 15%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현상인데 이 시초가 매매가 정말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전문가 활동을 할 때 제가 시초가의 달인 전문가였다니까요. 예. 제가 아침에 딱 말하면 그건 상한가야.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은 그 시초가도 뭐에 따라서 바뀌었냐면은 상한가 폭에 따라서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시가가 몇 프로로 형성된느냐, 그죠? 가장 기준은 뭐냐? 일봉의 위치와 그 일봉을 보고 난 다음에 일분봉의 이 파동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초가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종목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표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표범은 자기가 배가 부르면은 절대 옆에 무슨 먹이가 있어도 덤벼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떠냐면은 하나의 매매를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죠?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집중과 선택이 되어야지 뭐 내가 이것 조금 사고 저거 이런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종목을 굉장히 압축해야 되고 가장 강한 종목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보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호가창이고 거래량이고 거래 대금이다. 지난주 금요일 같이 뭐 로텐 같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막 그죠? 이 종목 저 종목을 쑤셔대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시초가 매매에서 타이밍상으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부터 제가 있잖아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금요일, 뭐 월요일 이거 저 치매가 아니고요.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 보시면은 이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박셀바이오가 이게 상한가를 쳤거든요. 얘가 제가 아침에 일찍 그죠? 예, 박셀바이오인데 여기에서 일봉을 얘가 지금 아침부터 일봉이 이런 모양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9%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따 요 뒤에 이제 하면 그 뭡니까 그 분봉을 보시겠지만 5%까지 밀었을 때 요 모양은 어떻게 도지형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십자. 요게 뭐냐면은 음봉이었다. 음봉. 음봉으로 딱 돼 있었다고. 근데 어떻게 됐느냐? 저렇게 모양을
확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 바꿔버린 분봉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아침에 9%를 떴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9%를 떴고 여기가 5%를 밀었던 그거였죠. 시가보다 못한 가격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패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패턴이 뭐냐면 시간대. 아침 시초가 매매는 아침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끝나야 돼. 만약에 여기에서 이 라인이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고 줄줄줄줄 이러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다반사라고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시간 맞췄고, 그죠? 가장 중요한 뭐죠? 어느 라인에서나 1봉이든 1분봉이든 무슨 봉이든 간에 가장 기준은 뭐냐면 5일선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못해 5일선에서 21분봉이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요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거죠. 21분봉. 그러나 여기서 더 이렇게 밀어지는 거는 어떻습니까? 상한가를 들어갈 확률이 어떻다? 51%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시초가 매매의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장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요 패턴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기본적인 패턴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속임수가 뭐냐면 그죠? 음봉이었지만 그죠? 음봉에 보통 보면 음봉도 이 몸통 길이가 이 긴 이는 음봉이 아닌 요는 얇은 도지에서의 음봉은 어떻게 한다? 양봉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 양봉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시간대 어떻게 돼야 된다? 9시 30분 요 이전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빨리 시가를 회복하면서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기준이 여기가 어디다? 5일분봉이나 21분봉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숙지를 해두시면은 다음에 이와 같은 유사한 패턴이 나올 때, 그죠?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요와 같이 시초가 매매에서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죠? 메가 MD죠. 그죠? 자,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은 보세요. 이 아픔이 있잖아. 근데 저 위에서 이 파동이 나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꼬라박았다가 이제 요 날 이렇게 딱 당긴 모양인데 이 시초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시초가가 높이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뜰수록 좋아요. 갭을 형성해서 많이 뜰수록 좋은데 그 떴던 갭을 절대 메우지 않고 시가가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패턴은 어떠냐면은 시가를 메울 필요가 없이 아침에 1%로 떴단 말이에요. 1%로 떠가지고 분봉을 보면은 자, 우리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분봉을 보시면은 요 기준 하나의 원탑으로 다 끝나버렸죠. 지금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요런 패턴. 아침 1%에서 바로 30%까지 당기는 이 시간대도 보면은 여기 보세요.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한 15분 만에 다 끝내는 그죠? 이렇게 요런 패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패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일봉이 그죠? 일봉 몸통이 그죠? 어떻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패턴 또는 뭡니까? 상승을 많이 해서도 여기서 낮게 시작해서 이렇게 몸통이 진행되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현대 로템이나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런 어떤 패턴의 모습들은 저런 식으로 분봉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아시겠죠? 그죠? 기본적인 두 가지의 패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메가 MD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장중 파동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침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그 시초가 매매라면은 우리가 지금 장중에 그죠? 장중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간이 이렇게 그죠? 오늘 항상 보면은 강의 시간이 그죠? 너무 짧아. 그죠? 할 말은 너무 많고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요 시간대에서 이 오전 11시에 탁 튀어 올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11시. 그리고 지금 뒤에 얘기할 그죠? 1시에서 1시 반에 또 튀어나오는 게 있고 마지막 그죠? 3시 30분에서 그러니까 3시에서 2시 한 45분이나 3시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이런 파동들이 있는데 첫 번째 파동이 뭐냐면은 이게 왜 꺼져버렸죠? 잠깐만요. 이 첫 번째 파동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지금 우리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틀 동안 살짝 눌림을 주고, 그죠? 여기 이틀 동안 이렇게 눌림을 주고, 얘가 아침부터 올란 것이 아닙니다. 분봉을 보면, 자, 우리가 분봉을 한번 볼까요? 딱 시간대가, 자, 여기 보세요. 몇 시죠? 11시죠.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셨죠? 오늘 화면이 꺼졌네요. 자, 보시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시간대가 11시죠. 그죠? 여기에서 이 들어올 때, 그죠? 과다한 거래량이 들어옵니다. 물량이 세게 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과다한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가장 기준은 뭐냐면 1분봉의 봉이, 그죠? 2개, 3개 막 따라올 때, 물량이 막 들어올 때, 그죠? 조건은 똑같아요. 이 조건이 뭐냐면은 이 똑같아요. 이 61분봉을 깨지 않는. 물론 이렇게 해서 요 라인의 어떤 속임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냐면은 보통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좀 끝나거든요. 여기서 어떠냐, 여기에 오버슈팅이라는, 오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오버.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우의 수를 두고 요 원칙에서, 그럼 매도는 어디에 되느냐, 여기가 매도란 말이에요. 그럼 매도를 해주고 다시 갈 때는 여기서 잡아주는 그런 어떤 패턴이 되어야지 여러분들께서 뭐 끝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라는 것은 이 지금 보면은 이 주식시장의 이 원리라는 거는 딱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 더하기 1은 딱 2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충 이런 기본적인 틀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두시면은 어떠냐면은, 아, 그래, 지난번에 이렇게 되었지. 아, 그래, 머리끼리 이렇게 얘기했지. 아, 그럼 이것이 더 갈 수도 있고, 그 더 갈 수 있고 더 가지 못하는 그 흐름은 어디에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현재가 창에서 호가의 움직임, 돈이 막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그죠? 요런 패턴들도 나오는데요. 요 패턴은 뭐냐면은 지금 그 현대 에버다임이죠, 그죠? 요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어떤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 항상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는 무슨 어떤 이슈화 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재건 관련한 쪽이잖아, 그죠? 그러면 사실 이 종전이라는 것이 지금 금방 되겠습니까? 전쟁은 한번 일어나면 쉽게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6.25 사변이 일어나고 나서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휴전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 뭐 전쟁한 지 몇 달 정도 되는데, 그죠?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사실 이 러시아 같은 나라는 보통 공산국가들은 자급자족이 됩니다. 러시아는 뭐 에너지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있고 뭐 다 되니까, 그죠? 굳이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물론 뭐 세계 경제가 지금 완전히 뭐 박살이 나 있지만은 사실 뭐 북한 같은 경우도 자급자족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는 뭐 당장 이렇게 뭐 그죠? 뭐 전쟁이 끝나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뭐 휴전이 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들도 될 수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왜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그죠? 왜 움직이겠습니까? 희망사항이고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기대 심리죠,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은 가만히 있다가, 그죠? 보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이 패턴 앞에서 시간이 빠를 때, 그죠? 예를 들어서 11시에서 이런 패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아직 많죠. 그죠? 시장에서 11시면은 12시, 뭐 3시에 끝나니까 한 4시간 정도가 있으니까, 그죠? 파동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는 지금 언제 시작했나요? 1시, 2시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1시, 2시에 시작했던 요는 나오는 패턴들은 물론 1시, 2시에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반드시 몇 시에 상한가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늦어도 2시 반이나, 그죠? 2시 반에는 상한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물론 이제 이 에버다임 같은 경우도 다음 날 상승을 좀 더 했습니다. 금요일 날. 그죠? 또 시간에도 상승을 했고, 그죠? 시간에도 보면 서한기계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죠?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히림이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 다 살아있잖아. 그죠? 살아있는데 요 지금 1시에서 2시 사이에 요 진행됐던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 무조건 이런 원파동에서는
좀 끊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거기 지금 들어가서 그죠? 그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동이 탁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끊어주고 다시 지지력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21분봉, 그죠? 61분봉을 찍었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시켜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회복시키지 못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2시 반에 이제 형성되는 모양인데요. 오늘 공부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자료들인데, 그죠? 자, 이 2시 반에 형성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막장이죠. 막장에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지금 요 라인이 지금 뭐냐면은, 이 종목도 하루 종일 일에 있던 것이 아니고 2시 반에 바로 그죠? 종가가 고가로 올린 모습인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3시죠. 3시에, 그죠? 지금 딱 스타트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종가를 고가로 딱 만들었죠. 요런 패턴들.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제가 이제 시간대, 그죠? 메가 MD, 그죠? 그 다음에 11시 전부 다 이제 지금 파동을 1시에서 2시, 그죠? 마지막 2시 반까지 지금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요런 패턴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시간을 보면서 시간이 길어질 때는 파동 길이가 좀 더 길어지고 어중간한 시간대에 연출이 될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은 파동이 밀릴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죠? 강한 파동은 아침 일찍 시초가에 시작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막판에 딱 땡기거나 요럴 때 종목들이 강하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두시면은 다음 주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 화면 한번 보시고 마지막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그죠?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죠? 저 호가창이라든지 그 복귀 작업을 통해서 그날의 수급이 붙어 있는 그런 종목들의 어떤 1분봉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 역시도 지금 어떠냐면은 이 시장의 테마들이 그죠? 어느 주도주가 없이 많은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 날 수소 관련한 종목이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새롭게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로나 관련한 종목, 그죠? 새롭게 나왔던 종목, 그죠? 뭐 로봇 뭐 많습니다. 그 재건, 뭐 식량, 그죠? 이런 것들을 가장 끼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밀려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5%, 10%의 어떤 파동 흐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제 뭐 시초가 매매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